오늘은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제가 시청에 볼 일이 있어서 외부에 잠깐 나왔는데요. 나온 김에 카메라를 잠깐 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이나 이메일로 질문을 좀 주시는데요. 오늘은 대표적인 질문사항에 대해서 소통하는 방송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국제부부로 살면서 싸운 적 없으세요? 저도 외국인 여자친구하고 교제 중인데 꼭 결혼하고 싶거든요.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싸운 적이 왜 없겠어요? 국제결혼은 신중하게 하세요. 저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은 장단점이 극명하게 가리거든요. 장점도 굉장히 많고 단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문화가 다르고 시습관이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하고 결합해서 산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도 여러 번 많이 싸웠지만 다행히도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저한테 배려를 굉장히 많이 해줘요. 거의 90% 이상 맞춰주거든요. 보통 다 싸우는 원인이 저로부터 많이 싸우게 됐거든요. 와이프 같은 경우는 저하고는 정반대의 성향이에요. 굉장히 부드럽고 또 상대한테 배려를 해주고 모든 일 다 맞춰주는 그런 성향이에요. 만약에 와이프가 계속 떽떽거리고 다른 커플과 비교하고 이랬다면은 제가 하늘이를 여기서 키우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다행히도 와이프 같은 경우는 그런 성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고마워서 더 해주게 되는 그런 선순환이 좀 되고 있거든요. 어쨌든 항상 와이프한테 고마워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서로 상반된 견해가 있으면 조금 느리더라도 나는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서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가능하면은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오해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결혼한다는 거는 이 당사자의 문제를 떠나서 와이프의 가족 문제 또 저의 가족 문제까지도 논의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서로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곳은 여성이 결혼을 하면은 남편의 성을 따릅니다. 제 이름이 이대영이거든요. 제 성이 이씨니까 제 와이프도 결혼하면서 성이 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곳은 여성이 결혼을 하면은 남편의 가족으로 완전히 편입이 됩니다. 이런 문화가 조금은 와이프가 저를 이제 조금 더 존중해 주는데 일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조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경제적인 부분인데요.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지 않으면은 국제결혼 그렇게 저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저하고 와이프하고 하늘이하고 한번 한국 왔다 갔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교통비만 해도 500 이상씩 듭니다. 만약에 제가 애를 하나 더 낳아봐요. 교통비가 1000만 원이에요. 그게 쉽습니까? 이게 동남아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이게 한국에서 동남아 가는 거야 비행기 티켓 에 20-30만 원이면 되겠지만, 이 유럽 가는 거는 비행기 티켓 값도 비싸고 또 비행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려서 체력적으로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유럽 사람하고의 국제결혼은 경제력은 좀 필수라고 생각해요. 남자가 경제력이 좀 우위가 있어야지 이 결혼 생활하는데 순탄하게 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자국민하고의 결혼도 마찬가지겠지만 국제결혼은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결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혼하고의 내 노후의 문제까지도 생각을 깊숙하게 해야 되거든요. 저도 와이프하고 노후에 어떻게 살 건지, 하늘이를 어떻게 교육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서로 이제 다 해놨거든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고 나중에 하늘이가 크면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이거에 대해서 계획을 다 해놨어요, 저희는. 물론 장점도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 교육 문제라든가 또 해외 생활이나 여유로움이라든가. 저는 국제결혼에서 해외 살면서 항상 해롭거든요. 만약 제가 한국에서 살았다면은 항상 지루하고 똑같은 패턴 안에 살면서 엄청나게 지루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사니까 항상 새롭거든요. 이게 지루할 틈이 없어요. 항상 그래서 저는 배운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또 와이프한테 너는 왜 이렇게 생각하냐,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 식견이라든가 또 안목이 좀 넓어지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저도 하나씩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서, 국제결혼은 쉽지만은 않다. 근데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갈리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요, 제가 여기 여행을 왔는데 장기간 체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이 알바니아 같은 경우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최대 3개월간 무비자로 체류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상 체류를 하려면 비자를 발급받아야 돼요. 비자 같은 경우는 크게 체류 목적에 따라서 유학생이나 연구원이나 청소년 교류를 위한 조직에 해당되는 일반 거주 비자가 있고요. 또 초청받아서 하는 어느 기업체 직원이나 운동선수나 봉사원이나 이런 특수 비자가 있고, 또 투자 목적으로 거주하는 투자 비자가 있는데요. 근데 미국이나 EU 국가 또는 코소보 시민권자는 처음에 비자를 신청하면은 5년 허가가 나오는데, 그 외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1년짜리 임시 거주 허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년 동안의 임시 체류 기간 동안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지를 알바니아 경찰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갱신할 때 조금 더 길게 비자를 부여해 주거든요. 또 어떤 분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내가 이렇게 비자를 받아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활동하면 안 되는지, 이런 편법적인 질문은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제 와이프가 공무원이고 저희 장인이 경찰 간부인데 제가 편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각자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투자 비자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투자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2년의 체류 허가가 나오고 3번을 갱신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국민 5명 이상을 고용을 해야 되고 평균 임금 이상을 지급을 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또 이 법인이 지속적으로 건전하게 수익이 계속 나는지, 납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는지 이 알바니아의 재무장관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주고 있고요.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도 여기서 아파트를 구입을 했지만 알바니아 정부에서 외국인 투자는 100% 아직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어디 사회주의 국가처럼 땅이나 일부 권리를 제한하거나 그러진 않고 있어요. 100% 아직까지 허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으로, 여기서 생활하면은 전기세, 식비 얼마나 나오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거 케바케죠. 케바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전쟁 때문에 물가가 언제나 다 많이 올랐어요. 여기 빵값 같은 경우는 몇 년 사이에 한 2배 정도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영상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케바케이기 때문에, 특히나 내가 한국 음식을 선호하고 꼭 이걸 먹어야 된다 하면은 비싸요. 많이 비싸. 이곳에서 고추장이나 간장, 라면 이런 한국 식재료를 주문하려면은 한국에서 사 먹는 가격보다 1.5배에서 2배는 최소한 지불을 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서 식비를 좀 계산하시면 좋겠고요. 이 전기세 같은 경우는 저하고 하늘이하고 저 와이프 이렇게 3명이서 생활하는데, 이 하절기나 동절기에는 이제 날씨 때문에 전기 수요가 많다 보니까 보통 저희 세 식구가 지불하는 게 10만원에서 한 15만원 정도 이렇게 지불을 하고요. 이곳은 겨울철에도 날씨가 영하권으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히터 하나면은 충분합니다.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날씨가 이제 어두워지려고 하고 있네요. 이것도 카페에서 이제 불등 킨 거 보이시죠? 집에 가서 저도 이제 저녁을 먹어야겠네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충족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